안녕하세요. 조준용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 사형계 뉴스 소개해 주시다가 사실은 그 마지막에 좀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과학 과목을 보는 학교들 중에서도 사실은 그 연대는 이제 지구과학 선택이 있지만 다른 학교는 물화생 중심의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성균관대,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가 지구과학이 없고 전부 다 물화생만 예.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 중에서도 물화생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이 부분도 사실 좀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제가 화학 논술을 가르치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만, 그래서 예, 어떤 사실은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어, 그 자연계 학생들이 사실은 글을 잘 못 쓰잖아요. 예, 예, 소장님 잘 예, 아시겠지만 학생들 예, 자기소개서 많이 봐주시잖아요. 첨삭 예, 같은 경우. 정말 기가 막히시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차라리 답을 내는 논술이 편하다라는 거죠. 아, 주관식 푸는 것처럼. 예, 예. 그래서 답을 내는 논술이 사실은 가장 편한 과목이 과학 과목에서 무슨 과목이냐 그러면 무리가 네, 아닌가요? 제가 화학이지만 물리가 사실은 가장 아, 학생들에게 그렇군요. 좀 예. 편한 부분이 조금 있죠. 그래서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예, 물리를 많이 어려워해서 선택자가 많이 없습니다만 예. 실제적으로 득점을 내기에는 저 생각은 물리화학 생명순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물리랑 화학은 풀이 논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 생명 논술 같은 경우 풀이가 거의 없죠. 네. 아, 그 워드나 텍스트로 인한 논리적인 전개를 학생들이 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쵸. 학생들이 네, 생명과학에서 사실은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수능 부분은 유전인데 네, 생명 논술에서 유전이 나오기는 쉽지 음,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유전을 제외하면 없는 게 생명인데 예, 전부 다 쓰기 논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의 네, 주장을 펴야 되는 과목이고 그리고 네, 학생들이 거꾸로 그만큼 편해야 하는 과목이기도 네, 한데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작년도 연세대학교 논술 썼었던 친구들의 분포를 보면 한 60%가 생명이거든요. 생명, 예. 예, 그다음에 뭐 한 25%가 화학, 화학, 그다음에 뭐 나무로, 15%가 물리 뭐 이렇게 음, 되는데 실제 합격자 비율을 보면 화학, 물리, 생명순이 많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좋은 단위, 안 좋은 높은 학과 아닌가요? 뭐 그렇기도 하죠. 예, 예, 의예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거는 사실은 극비 중에 극비인데 예, 예. 작년에 듣고 합격했던 잊어버리시는. 예, 합격했던 학생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물리 합격자가 12명, 예. 화학 합격자가 20명, 40명 중에 예, 예, 그럼 이제 32명이지 예, 않습니까? 그럼 생명 논술이 8명입니다. 예. 근데 아, 예, 선택자는 생명 논술이 60%가 예. 넘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은 아, 근데 이게, 다른 예, 과들도 예, 그게 들어간다라는 게 예. 중요하겠죠. 상위 그래서 학과는 확실히 그런 경향이 있고 좀 이제 학과들이 낮아지면은 그냥 잘하면 붙긴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그런 예, 경향은 좀 있고요. 예, 예.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1까지밖에 나오지 않기 원까지만. 때문에 네, 그런데 성균관대가 또 물리화학자들이 계산 문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학생들이 답을 내기 편하죠. 글을 네, 안 써도 되잖아요. 예, 예, 수식으로만 예. 풀이해도 답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잘하는 것으로 승부 볼 수 있으니. 예, 그리고 경희대학 같은 경우도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 주로 계산이고요. 음, 중앙대학도 주로 계산입니다. 음, 근데 그에 비해서 생명논술은 계산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정말 많은 내용을 쓰고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논술 답안지를 보면 물리랑 화학을 답안지를 보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끝나고 물어보면 보통 이제 8절지를 앞뒤로 주고 뭐 더 필요한 학생들은 2장을 달라고 하기도 해요. 네. 근데 실제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물리나 화학은 한 장밖에 못 썼어요. 뭐 이런 애들이 많아요. 예, 앞면밖에 못 썼는데요. 뭐 예, 이런 애들이 많은데 합격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생명 같은 경우에는 2장까지 써서 아주 자신 있게 써서 온 음, 학생이 논술로 떨어진 예, 기억도 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지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글을 쓰는 건 좋지 않다. 아, 다시 예, 한번 얘기를 하지만 예, 그래서 생명 논술을 쓰더라도 정확한 워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예. 그 선생님 실제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서 그 논술로 합격한 사례 또는 오히려 이제 불합된 사례 이런 사례들을 기억나시는 대로 몇 가지 알려주시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적용해 보기 좀 좋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그러니까 연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뭐 수리 논술보다는 과학 논술에 조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수리 논술이 너무 어려워서 과학 논술, 수리 논술이 너무 쉬워서 과학 논술 이쪽으로 예. 점수가 좀 배점이 되는 경우가 예. 있어서 오히려 또 시험 보면은 시작하자마자 30분 동안은 수리 논술은 문제지를 안 주잖아요. 과학 그렇죠. 논술만 30분 동안 풀어야 되니까 음, 과학 논술을 잘 못해서는 사실은 붙기가 또 어려운 점이 있나 네, 보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연세대학교가 지금 계속 문제가 쉬워지다 보니까 예. 학생들이 과학 하다 보면 이제 그 측면에서 과학 논술이 조금 더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서 수학 논술을 아주 잘 쓴 것보다는 과학 논술이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수학 논술은 기본입니다. 연대 같은 네. 경우엔 보통 비중이 수학이 더 높잖아요. 예, 점수 배점으로는 수학이 더 예, 높은데요. 대부분 60% 정도. 예. 수학의 표준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예. 점수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음. 있고요. 아무래도 또 과학 논술 같은 경우 사실 지방 학생들이 준비하는 게 조금 그렇긴 쉽지 하겠네요.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학 논술에서 차이보다는 과학 논술의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고요. 과학 논술 선생님이라서 하시는 말씀 그런 아니신가요? 것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성균관대 논술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예. 제가 뭐 학생들한테 농담 삼아 합니다만 수학 논술은 28번보다 쉽다. 수능 28번보다 쉽고 예. 과학 논술 같은 경우에는 4페이지 정도 수준은 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만큼 답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예. 어, 그런데도 성대 뭐 설명회에서 점수를 보여주면 높진 또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균관대가 사실은 부분 점수 없는 걸로 되게 유명하고요. 그래서 논술의 답을 조금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좀 뭐합니다만 3, 4년 전에는 사실은 수능 반영한다는 얘기도 조금 있었던 대학이기도 하고요. 예. 네, 근데 거기까지만. 뭐, 네, 뭐 이제는 근데 논술을 부분 점수 없는 쪽으로 조금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사실은 떨어졌어요. 그 친구가 이제 수학만 잘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내신에서 조금 예. 그 친구가 수학만 잘하는 학생이고요. 예, 이대는 보니까 의예과는 그 컷이 100점 만점에 99점이 컷이고 나머지 자연계는 전체 합산했을 때 컷이 한 93점이 컷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술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 네, 않은 쉬우니까. 학교로 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예.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 학생이 이제 수능을 잘 못 본 학생이 예. 마지막 이제 목숨 삼아 간 거죠. 그래서 정말 절실하게 풀고 온 것 마지막 같아요. 스퍼트. 예. 그렇죠. 그리고 수능 끝난 다음 주 9일 후에 주말이잖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뭐 일요일 준비할 예. 시간도 좀 충분하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25일 날 보겠죠. 일요일 날 시험을 예. 보니까 학생들이 준비할 시간도 좀 충분하고 수능 못 본 학생들의 마지막 격전지 예. 그러니까 얼만큼 절실하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절실하냐. 점수가 예. 조금 달라질 예. 수 있는 것 같고요. 한양대에서 예. 그 정말 재미 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화학과 붙은 여학생이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요. 뭐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능 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예. 마지막에 이제 논술을 근데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학생이라 예. 그래서 논술을 또 한양대가 제일 마지막에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개가 경험이 조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 논술을 한 것 같이. 네. 그래서 한양대학교를 준비를 잘해서 붙은 학생이라서 굉장히 야. 고마워하고 예. 있고요. 제가 사실 연세대학교 수능 저는 이제 가끔 학생들이 추합이 몇 번까지 뜰까요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연세대학교는 사실은 추합은 거의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게 대부분 대학이 논술은 추합이 적잖아요. 예, 논술로 갈 수 있는 사실은 최고의 대학이 연세대학교다 보니까 예. 학생들이 연대를 논술로 보면 갈 곳이 추합이 뜰 이유가 별로 없죠. 근데 성균관대학교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작년에 의예과가 4명이 난 거는 좀 충격이긴 한데 그 학생들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학생이 이제 2명인데요. 예. 둘은 이제 서울대학교, 한 명은 수학과 예. 물리학과가 일반 전형으로 합격을 한 학생들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원래 가고 싶던 학교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겠죠. 그것 말고는 화학생명공학부는 실제로는 한 명밖에는 추합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1명, 2명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이제 성균관대학교를 가면 뭐 2배수가 되겠죠. 4명, 5명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성균관대는 과별 모집이 아니라 계열별 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한 연세대학교 붙은 인원만큼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논술은 충원율이 뭐 10%에서 높으면 한 15% 되더라고요. 그렇죠. 논술 15%가 그래도 가장 많은 충족률을 자랑하는 학교가
건국대학교 아, 예. 작년에였었던 것 같은데 예. 올해는 이제 수능 후를 밀렸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잘 예. 모르겠습니다. 예. 예, 건대가 일정 옮긴 게 잘한 건지 예, 조금 퀘스천이 되네요, 항상.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제가 경희대가 연세대학교랑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논술 일정이 확 바뀌었었잖아요. 예. 연세대학교가 10월 3일 수능 전이었다가 수능 후로 작년에 오면서, 최초여서 고려대학교 가서 논술이 없어지면서 연대가 뒤로 밀리면서 다른 학교들이 피해갔지 않습니까? 이제 한양대가 옮겨가고 네, 성균관대학교가 토요일 날 보다가 일요일 날로 바꾸고 예. 뭐 이런 식이었는데 경희대학교가 남아 있길래 예. 저는 경희대학교가 실수를 한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은 했었는데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경희대학교가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연세대학교랑 최저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학교 최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경희대학교를 지원을 네. 하면서 오히려 연세대학교까지 지원했던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경희대학교의 지원율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 날짜 보면은 서강대나 경희대는 지원 경쟁률도 높고 실제로 합격자 점수들 보면 고르게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건국대학교도 이제 어차피 자기네 학교 군이 서강대학교랑 겹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쪽으로 지원을 한 것 같은데요. 뭐 수능 후를 했을 때의 장점들은 뭐 있겠죠. 학생들이 조금 마음 편하게 준비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안정 지원으로 이제 보통 건대까지 또 나름대로 더 도전하려는 학생들은 상향으로 건대까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런 재미를 건대가 조금 누릴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고 사실은 지금 뭐 10년 동안 가장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오는 대학 예. 중에 하나가 건국대학교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건국대학교의 뭐 올해 사실은 논술은 저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자, 논술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 놓고서 사실 시험일이 겹쳐가지고서 난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이제 너 어떤 학교 이제 논술 봐야 되니까 열심히 하자 했는데 수시 원서를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날짜가 겹쳐 있는 거죠. 논술 일정 상당히 좀 중요하고 같이 애초에 고려하셔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일정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도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뭐 예. 스카이, 서성원, 중경외시 뭐 예.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서성원, 중경외시 중에 사실은 날짜가 겹치는 대학들이 11월 17일 날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 몰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라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논술 문제를 쉽게 내라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사실은 준비할 수 있는 날이 하루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좀 준비를 해두고 9월 달에 최저를 맞춰서 제가 보기에 9월 달 나오는 거를 보고 그 학생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수능 전에도 논술이 있잖아요. 10월 7일인가. 그렇죠. 6일 7일 날에 한국기술교육대 홍익대학교가 일단 아직까지는 제일 뒤에 있고요. 제일 처음에. 예. 제일 그러니까 처음이죠. 10월 6일 날 한국기술교육대 홍익대가 수능 전에 있고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서울시립대는 올해 제가 알기로는 수능 뒤로 밀린 것 같은데요. 수능 전으로 간. 근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 올해 조금 달라진 입시는 작년까지는 학교장 추천이 있었거든요. 예. 올해는 이제 그게 없어졌습니다. 추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든지 이제 추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 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올해는 정말 11월 17일인 것 같아요. 예. 11월 17일 날 너무 많은 대학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17일 올해로 본다라면 17일, 18일 그리고 그쵸. 24일, 25일 이날이 핵심이죠. 뭐 학생들이 주말에 좀 많이 보다 네. 보니까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의예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가톨릭대랑 울산대는 같이 지원할 수 없다. 같은 날 시간을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건 두 개 중에 한 개를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일 날도 부산대 경북대와 중앙대 의대가 날짜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경우 보면 사실은 연세대학교 원주가 혼자서 이제 올해도 11월 23일 날 금요일 날 보지 않습니까? 예. 아마 최고 경쟁률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의예과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제 연대 원주는 다 시험을 보는 것 같은데 작년에 뭐 174대 1 정도 네. 나왔으니까 예. 뭐 가장 또 마지막에 있는 수능 최저가 없는 아주대, 인하대. 그러니까 예. 아주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조금 이제 머리가 아픈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예. 수리 논술이 굉장히 어려운 너무 대학이고요. 어렵죠. 예. 사실은 연대 논술보다 더 어렵은 예. 대학으로
치자면 가톨릭대랑 아주대를 저희가 세상이 다 변해도 아주대 논술은 아직 안 변하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아주대학교 의예과는 생명과학만 볼 수 예. 있거든요. 과학 논술을. 네. 아, 그래- 무라 준비하는 예, 애들은 응시가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예. 이제 무라 준비한 학생들이 아주대를 시험 본다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생명과학을 잘했던 아이들한테 기회가 있겠네요. 아주대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물리화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주대학교 시험을 못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대학 같은 경우엔 정말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보고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예. 아, 그렇군요. 논술 일정 부분들도 요강이나 이런 부분들 좀 충분히 살펴보시고 저희가 이제 그 에듀챔프 밴드에도 관련되어진 또 자료를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그 일정과 관련되어진 좀 전략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겹치더라도 예를 들어 같이. 서강대 경북대학교가 겹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능을 최저를 맞출 자신이 있으면 서강대학교를 보고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이 혹시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수능 최저가 없는 건국대도 건대로 한번 보고.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예. 최고로 서강대를 볼 수 있는 학생, 그러니까 건국대학교도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건국대학교는 과학 논술이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것도 예. 원까지입니다. 그럼 투는 안 예. 들어가는 대학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성균관대와 건국대가 있죠. 예. 충분히 뭐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학별로 출제가 되어지는 난이도도 좀 차이가 있죠, 선생님. 어려운 논술이 유리한 학생 또는 뭐 쉬운 논술이 유리한 학생 이런 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논술 준비를 많이 못한 학생들한테는 저는 성균관대학교랑 건국대학교 좀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아, 예. 예. 그 두 대학이 논술이 수능보다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 시간도 조금 짧은 편이고요. 수능을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한 학생은 성대 건대는 그것으로도 좀 해볼 만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연세대학교는 좀 준비를 안 하면 조금 힘들겠죠. 의예과 논술이랑 그다음에 아까 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화여대가 수리 논술 점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커트라인 평균이. 예. 이화여대도 쉬운 논술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수능에 비해서 많이 어려운 논술은 아니어서 수능을 충분히 준비한 네. 학생들 같은 경우가 될 수 꼼꼼한 게 있다라고 필요하겠네요. 봅니다. 예, 저희 그렇죠.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답 틀린 거에 대해서 체크를 많이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답을 정확하게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지는 그 팁이 될 것 같은데요. 수학 논술, 과학 논술 각각의 과목들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하면 더 좋을까요? 뭐 수학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준비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2학년 겨울방학부터 저는 준비 시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과학 논술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투 과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성균관대학교랑 건국대학교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를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 학교 내신을 3학년 1학기 때 준비를 하고 하니까 여름방학 때쯤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과학논술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들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꼼꼼하게 돌아보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 예, 과학논술 같은 경우는 좀 문제들이 유사 문제들이 돌고 도는 경우가 조금 있어서요. 네.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모의 논술을 하는 게 도움이 좀 될까요? 모의 논술은 실제 논술보다는 저는 난이도가 조금은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희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이 모의 논술을 많이 내고 있고요. 연세대학교는 좀 불친절한 대학이어서 그런지 모의 논술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실제로 모의 논술을 풀어보다 보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번에 사실은 숭실대학교 모의 논술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학생이 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숭실대학교도 과학 2까지 그렇게 시험을 이제 낸 요번에 모의 논술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학교가 2까지는 시험을 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모의 논술의 사실은 장점은 답안지가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모의 논술 답안지를 보시면 내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고 어떤 내 말이 필요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모의 논술은 실제 대학 가서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꼭
답안지를 한번 비교를 자기 답안과 해야겠네요. 비교를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채점 완전한 채점의 가이드라인이네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모의 논술 결과를 가지고서 부모님들이 물어보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중대 논술 봤는데 상위 10%입니다. 중대 지원해도 될까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모의 논술 결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실제 모의 논술을 중앙대를 보는 학생들은 네. 현 시점에서 보통 이제 모의 논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8월 달, 7월 달 이때 이제 7월부터 9월 사이에 9월 모평 전에 이제 모의 논술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중앙대학교 모의 논술을 보는 학생들은 사실은 최상위 학생들은 좀 없는 편이죠. 그러니까 중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원자들이 조금 더 올라와서 지원되어져 있다. 예, 실제 전국에서 논술 가장 무서운 학생들이 뭐 강남과 목동 애들 아니겠습니까? 실제 네. 다른 네. 학생들이 비교를 재수생들과 다른 예. 지역에서 봤을 때 예. 재수생들은 실제적으로 논술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정시가보다 더 중요한 학생들이고 근데 중앙대학교 모의 논술을 보는 학생들은 중앙대학교를 현 시점에서 내가 갔으면 좋겠는 학생들이 많이 보는데 실제 중앙대학교 논술 시험장에 나타나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대치동 목성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던 학생들이 수능을 자기 생각보다 못 봤을 때 짠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위 10% 정도 되면은 뭐 붙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겠죠. 근데 어머님들한테 뭐 길을 꺾을 필요는 없으니까 당연히 그 점수면 붙을 수 있다라고는 얘기는 해드리고 싶긴 합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 같이 여러 가지 외부의 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사실 전국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논술 지원을 하고 싶고 이런 지방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도움을 알맞게 못 받는 학생들에게 참고할 만한 자료나 또는 도움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일단 각 학교 그 입학처에 가면 기출 문제들이 많이 그리고 올라와 있어서 채점안까지. 예.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학생들이 가장 논술을 갈 수 있는 워너비 대학이 될 텐데 네.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라고 따로 올라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행 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라는 예. 거에 보면 기출 문제가 나오고 예. 거기에 문제를 어떻게 냈냐가 나옵니다. 해설지는 나오지 않죠. 예. 예전부터 해설지가 안 나오는 유명한 대학이 연세대학교랑 예. 옛날 고대 논술이었는데 예. 그 전년도 논술 문제에 대한 해설 특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좀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면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말을 쓰면 감점이 있다라는 것도 논술 특강에 자세히 나옵니다. 예. 또 하나 키포인트는 이제 연세대학교 그 논술 특강을 보다 보면 작년 문제는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문제는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고 예. 다른 유형으로. 예, 그렇죠. 다른 내용 단원 분야로. 쪽으로 조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워낙 많은 참고서들이 나와 있어요. 뭐 논술 가이드북, 수리논술 나침반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과학논술 나침반도 있습니다만 저는 과학논술 같은 경우에 사실은 기출 문제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지, 답안지를 꼭 읽어 보시고 이런 말이 들어가면 플러스 점수가 있고 마이너스 점수가 있다라는 건 성균관대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는 굉장히 친절하게 써 있어요. 답안지 형태. 요즘은 논술 가이드북 이런 것도 많이 올려져서. 그쵸, 예. 학교들에서 나오는 논술 가이드북을 반드시 읽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거기에서 나오는 해설지를 보면서 자기 답안과 꼼꼼하게 비교를 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 혁명 논술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엔 자기가 쓴 글에 너무 만족하지 마시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점수에 이렇게 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이 안 들어가면 사실은 점수를 주지 않거든요. 네. 다른 말들 많이 쓰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리 논술이나 과학 논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팁이 있습니다. 기출 문제 반드시 풀어본다. 그리고 제시되고 있는 모범 답안지 반드시 살펴본다. 논술 가이드북 반드시 참고하고 논술 특강 참고하라. 자, 어제 오늘 조준용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인문계 논술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